야, 이러니까 BMW SUV가 벤츠의 SUV를 이길 수밖에 없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BMW X7, 그 중에서도 6인승 1억 5,440만원의 차량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5인승과 6인승 두 가지의 라인업으로 형성이 되죠. 하지만 예전에는 6인승 차량 자체가 2열에 독립 시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조금 더 비쌌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7인승과 6인승 가격이 이제는 동일하다라는 장점인지 단점인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X5의 위에 형 X7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보였었던 차량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 자체가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X5의 차량 판매율은 사실 밀리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합해서 이 차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정말 매력이 있는, 그리고 가족들이 탔었을 때 굉장히 좋은 차량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X5 같은 경우에는 6인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X7의 조금 더 독립적인 시트에 대한 조금 프리미엄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BMW가 벤츠보다 훨씬 이제는 앞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BMW 같은 경우에는 라인업 변경 없이 그냥 쭉 나옵니다. 기존에 40i가 나왔으면 40i가 나오고, 갑자기 배기량을 다운사이징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방식대로 고전을 해서 쭉 나오고 있는데, 벤츠가 요즘 말이 많죠. 왜냐면 비교 차종으로 보게 되면 GLS인데요. GLS가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580밖에 없었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고객들, 소비자층의 눈높이를 좀 맞춰서 450이라는 6기통 3000cc 가솔린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벤츠는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고요. BMW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왔던 고전적인 방식을 쭉 사용을 합니다. 판매가 그래도 잘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SUV 같은 경우에는 BMW가 조금 더 한 발 더 벤츠보다 좀 더 앞서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BMW에서도 이제 자기만의 핵심적인 이제 옵션들을 조금씩 추가를 하기 시작을 하였죠. 이 방향지 시동만 본다 하더라도 아우디에 나오는 턴 시그널, 매트리스 라이트랑은 사뭇 다르게 BMW만의 턴 시그널을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BMW가 굉장히 좀 성장을 했다라고서 느껴지는 거 하나가 더 있는데, 엔진을 랜드로버에 판매를 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자체는 정말 인증이 된 엔진이다라고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X7 같은 경우에는 아이코닉 글로우 키드니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띠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 상단부에 LED가 있기 때문에 은은한 조명이 좀 내려온다, 포포스처럼 좀 내려오는 LED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BMW를 봤었을 때는 무조건 M 스포츠 패키지가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형 SUV 같은 경우에는 저는 DP의 라인도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DP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과 이 외장 컬러의 조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요. 이 M 스포츠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디 컬러랑 맞춰서 대부분 이제 범퍼 자체를 검정색으로 좀 많이 맞춥니다. 블랙 하이그로시를 좀 BMW에서는 많이 삽입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BMW X7 같은 경우에도 히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무광 실버를 넣어뒀는데, 저는 이런 무광 실버보다는 개인적으로는 블랙이 조금 더 이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다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릴마저도 블랙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포스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측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측면을 했습니다. 측면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5180mm로서 X5보다 260mm 정도 넓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3105mm로서 BMW X5보다는 130mm가 더 넓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형 SUV의 X7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휠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2인치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440만 원에 22인치 휠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벤츠가 좀 약간 휠 자체가 좀 짭니다. 근데 이 BMW는 휠 인치업을 굉장히 잘해주는 브랜드로서 X7의 22인치 휠, 저는 좀 박수를 쳐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있어서 휠 디자인도 굉장히 아름다운 건 사실이고요. M 스포츠 패키지답게 블루 캘리퍼가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블루 캘리퍼는 BMW M 스포츠 패키지의 상징이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열, 2열 모두 다 이중 접합률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BMW M 스포츠 패키지의 차량 자체는 이 사이드 스텝이 안 나오기로 악명이 높았죠. 벤츠는 넣어주는데 BMW는 안 넣어주냐, 왜 DP X라인만 이 사이드 스텝을 넣어주냐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M 스포츠 패키지 이 6인승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사이드 스텝이 달려서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고정 사이드 스텝이나 전동 사이드 스텝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돈 아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열, 2열 모두 다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 금액대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고스트, 소프트 클로징 당연히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BMW가 M 스포츠 패키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크롬을 진짜 거의 안 쓰기로 유명했었는데 이거 굉장히 좀 신기합니다. 크롬 자체를 좀 넣어줌으로써 조금 차량에 대한 조금 중후함까지도 좀 끌어낸 BMW X7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필러, C필러, 그리고 루프렉까지 보시면은 무광 실버로 되어 있고요. D필러만 블랙 하이드로시로 되어 있는데 차량 자체를 좀 벤츠화스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BMW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유광 크롬과 무광 크롬 그리고 블랙 하이드로시의 조합으로 BMW X7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X7 같은 경우에는 이 쿠페 형태가 아니라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이 3열 같은 경우에도 헤드룸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후면을 한번 보실 텐데요. 후면 일단 기본적으로 X7의 이 테일램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가까이에서 딱 보시게 되면은 정말 입체적이에요. 이렇게 입체적인 테일램프를 갖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정말 차량 자체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뭐 물론 요즘 테일램프가 쭉 길게 뻗친 약간 포르쉐만의 모양을 좀 구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기는 한데 이 BMW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독자적으로 좀 자기들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오히려 유행을 시킵니다. 굉장히 멋있는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머플러 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롬으로 만들어 주었고요. 머플러 배기 팁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X7 같은 경우에는 381마력의 55.1 토크고요. 제로백은 5.8초, 그리고 복합 연비는 7.8 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 차량 자체가 연비가 엄청나게 좋은 차량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네요. 그리고 DP랑은 다르게 하단에 보면 이 디퓨저도 나름 M 스포츠 패키지다 보니까 조금은 공격적이게 나왔는데 약간 덩치에 비해 조금 소심하게 나온 건 사실입니다. 이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에도 열리고요. 크램쉘 방식으로 이렇게도 열린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3열이 있기 때문에 트렁크 적재 용량은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는데요. 3열을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하드 스타일의 러기지 스크린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폴딩 자체는 당연히 1억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렇게 자동으로 폴딩을 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위에 있는 넥스는 뭐고 아래에 있는 넥스는 뭐야? 위에 있는 넥스 같은 경우에 사람이 탔었을 때 가장 최적화된 좌석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뒤로 당길 수 있는 만큼 당길 수 있는 거고요. 이 맥스 아래에 있는 짐 버튼의 이제 맥스는 내가 맥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가장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최적화의 단계로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열의 시트도 앞으로 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2열 시트가 살짝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2열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짐을 넣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만든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이제 따로 히든 스테이지 공간은 준비는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넓다라고는 느껴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2열에 넣을 수 있는 러기지 스크린 때문인데요. 만약에 3열에 사람이 많이 안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 2열 러기지 스크린을 떼서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차량 자체를 둘러보면 둘러볼수록 굉장히 고급스럽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외장 컬러 블랙, 그리고 실내 블랙입니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조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리노 가죽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BMW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최고급의 가죽을 사용을 하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아쉽습니다. 왜 이렇게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을 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핸들에는 플라스틱이 덕지덕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소 아쉽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도어 쪽을 보게 되면은 또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의 조합이 조금 잘 섞어놨는데 아무래도 알루미늄으로 다 넣어줄 수 있는 반면에 원가 절감 때문에 이렇게 플라스틱을 넣어준 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BMW도 사실 차량 가격을 조금씩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원가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조금 마음 아프기는 합니다. 조금 투톤의 조합이 좀 보기 싫네요. 저는 다 알루미늄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하단 보시게 되면 미쳤습니다. 진짜 와, 뭐야 이거? 할 정도로 고성능 차량이 아닌 패밀리 대형 SUV로 나온 차량인데 카본을 넣어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완전 도란맨 아닌가 싶네요. 카본이 이 도어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트림에도 카본이 덕지덕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 하단 같은 경우에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다 보면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기 마련인데 여기까지도 이렇게 카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차 좋아하는 차쟁이 분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와로브스키에 합작한 이 크리스탈 기어봉과 스타트 버튼, 조그 셔틀 보이시는데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피커 자체는 하만 카돈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바우스 윌킨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에디션 차량이나 아니면은 M60i로 가셔야지만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페달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페달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조합 자체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쉬운 점을 하나를 말하면은 이 도어 쪽에 플라스틱을 좀 많이 사용을 한 게 아닐까. 정말 그 외에는 차량 자체가 너무 완벽해요. 자, 2열 한번 가볼게요. 자, 2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리고 의전용 차량으로도 X7을 많이 사용들을 하시죠. 보시게 되면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트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2열 자체를 내가 만질 수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로 이렇게 만질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편리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장거리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의전용 차량답게 이렇게 버튼이 5개나 있습니다. 창문을 올리고 내리는 버튼, 그리고 운전석 뒤에 이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올리고 내리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가 보조석 뒤에 블라인드까지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왼쪽 버튼 같은 경우에는 썬루프를 내가 열고 닫는 버튼입니다. 그럼 그 옆에 건 뭐야? 이 3열의 썬루프를 닫고 여는 버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X7 자체도 의전용으로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당연히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존 에어컨이 당연히 되어 있고요. 컵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단에 위치를 해 있는데, 사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은데 조금 위치 자체가 조금 애매까리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어디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C거잭과 C타입 단자 2개가 있기 때문에 충전하시거나 캠핑이나 차박을 좀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열, 3열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시트를 제끼면은 자기가 이렇게 앞으로 갑니다. 뒤로 갈 수 있는 최적화의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조금 한국인 정서와 맞진 않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좀 편리하게 뒷좌석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만들어 주었고요. 3열 같은 경우에는 뭐 따로 뭐 열선 시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컵홀더 하나 딱 있는데, 사실 3열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3열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마른 친구가 타야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게 의자를 뒤로 제치게 되면은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데 굉장히 좀 느립니다. 한국인 정서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BMW가 발전을 많이 했고, 진짜 이제는 이러다 보니까 BMW가 벤츠를 앞섰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오늘의 리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억 5,440만 원의 BMW X7 40i 6인승 M 스포츠 패키지에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찍으면 찍을수록, 그 차량을 보면 볼수록 매력이 넘치는 차량이 아닐까 싶은데요. 물론 이런 차량에도 조그마한 단점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단점들이 좀 숨겨지지 않을까. 너무 차량 제 마음에도 들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차량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 보고 계시면 조금 더 싸게 빠른 출고 원하신다면 제이오토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후기로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